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 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일이 터질 것 같은데요. 두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송영길, 정청래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자, 우원식도 원래 출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지율도 좀 나왔죠. 한 9%, 10% 정도 나왔는데 우원식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도 지금 엄중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유럽 갔다 와가지고 바로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 안에서 서로 죽자 사자 싸운다. 이것은 안 된다. 경고를 지금 던졌거든요. 정청래로서도 지금 뭐 계속 고하느냐 후퇴하느냐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될 이제 상황이 왔습니다. 정청래의 마수는 이 송영길이 아니고 김민석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변수에 의하면요, 나중에 이 정청래는 사퇴해버리고 김민석하고 이 송영길이 둘이 붙을 수도 있어요. 둘이 친구 사이거든. 아주 절친이야. 송영길하고 저 김민석은 운동권 출신 중에서도 관계가 그나마도 가장 좋은 두 사람인데요.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특히 자리가 하나일 때는 어제의 동지, 뭐 어제의 친구도 같이 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흔히 있는데 말이죠. 지금 저는 이재명이가 특명을 내렸다고 봅니다. 몇 가지 특명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번에 이제 8월 전당대회를 가장 무겁게 보고 있다. 예전부터도요. 지방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8월 전당대회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지방선거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진을 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여론조사 쫙 나온 거 보면요. 물론 여론조사 그거 엉터리예요. 조작이에요. 부정선거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방송은 많이 했는데 매번 그 이야기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그거는 놔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도권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면은,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개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여론조사 기반해서 말이죠. 민주당은 이번 6.3 선거에서 진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 뭐 적어도 뭐 15대 2나 뭐 아니면 14대 3 정도 뭐 이긴다라고 이제 봤거든. 그런데 약간 차질이 생기긴 했죠. 서울 잃고 뭐 조국이가 출마하면서 거기서 그냥 어부지리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죠. 저 평택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터졌고,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 데리고 있던 비서 아닙니까? 수석 비서관급 아닙니까? 하정우가 내려가가지고 또 거기도 이제 낙선해버리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겼다라고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생기긴 했죠. 자, 그렇지만요, 그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당 안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번 8월 당대표 경선입니다. 자, 이번에 이 당대표 되는 사람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예상을 해보죠. 만일에 이 공천권이 정청래한테 가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정청래한테 줄 선다니까, 대통령한테 줄 서는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줄 안 써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급격하게 세가 빠져나갑니다. 오리지널 개딸만 남을 거야. 그러면 그 개딸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약 170석 정도 되거든요. 반 토막 이상 날 거요.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또 되었다. 이거는 바로 차기 공천권까지 쥐면서 당 안에서 최대 개파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약 100석 가까이 친청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정청래 뒤에는 여러분이 뭐 다 아십니다만 문재인이 있는 거 아시죠? 문저톨레이 있는 거 아시죠? 문재인, 조국,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뭐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도 간단치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뭐 이 정청래를 지금 무릎 꿇리려고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기는 그렇고, 안 보이는 어둠의 장막 뒤에서 지시를 했겠죠. 저거 주저앉혀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빨리 정리해라고 뭐 했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등판한 선수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뭐 총대 잡고 나온 게 바로 이 송영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송영길은 본인도 출마합니다. 지지율도 꽤 나와요. 이 지지율 쭉 보니까 김민석이가 조금 앞서기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약 한 5% 그 정도 차이로 또 이게 정청래가 쫓고 있고, 그리고 또 정청래보다 또 한 5% 적은 숫자로 이게 송영길이가 쫓고 있는데, 김민석 더하기 송영길 하면 100% 이쪽 친명이 이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고, 당원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팽팽하다라고 합니다. 당원들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은 그동안 1인 1표제가 아니고요. 당 기여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별을 두는 그런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었죠. 그거를 정청래가 기어코 1인 1표제를 관철시켰죠.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결국은 추인을 받고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청래 당선 가능성이 생기면요. 지금 친명 쪽에서는 그 1인 1표제를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가. 과거에 노무현이 탄핵 소추됐잖아요. 그때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탄핵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고, 저도 뭐 그걸 주장한 적도 있고 여러 번 방송했는데요.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탄핵하자면 200석이 필요한데 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이 고리에서 그게 터지면은 가능 안 하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노무현 탄핵 소추될 때 보면은 그게 원래 그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노무현이 나가버리잖아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버린다고. 그때 의석이 60몇 석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게 열린우리당이잖아요. 그 열린우리당을 탄핵한 게 어딥니까? 새누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저기 이제 새천년 민주당이잖아요. 한나라당은 최백열 당시 이제 대표, 그리고 여기 새천년 민주당은 추미애거든.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노무현 탄핵 소추해버리잖아. 그때 뭐 정동영 등등이 뭐 울고불고 난리 친 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탄핵 역풍이 불어가지고 뭐 엉망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노무현은 그 후에 헌재에서 살아남았죠. 그 당시에는 헌재 결과를 공개 안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기각이 됐는지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는데, 지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5대4 이야기가 있습니다. 5대4. 노무현 그런 걸로 대통령 자리를 이렇게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탄핵할 만하다, 4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차이였죠. 한 표의 차이였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도 있으니만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뭐 노선이 달랐어? 뭐 이념이 달라서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에요. 학생 운동가들이 이제 주가 되는 정당 아닙니까? 그쪽 민주당이라든가 뭐 열린우리당 이런 쪽은 대체로 운동권 세력끼리 싸우는 겁니다. 예전에도 학생 운동가들 그 싸움이 뭐 아주 엄청났잖아요. 뭐 NLPD 그런 싸움도 하지만 NL 안에서도 싸우고 PD 안에서도 싸웁니다. 지들끼리 싸운다니까. 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그거는 부자 간에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요. 친구 간에도 싸우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노선투쟁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보면은 그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정확히 말하면은 권력 쟁투입니다. 권력 쟁투. 그걸로 보면 다 이익 풀리게 돼 있다고요. 결국 그 라인의 문제인데, 계파의 문제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아주 심한 거죠. 그리고 그 이재명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성남시장 떨어지고 두 번째 출마해서 되고 또 되고 재선했죠. 그 후에 경기지사 되고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혔던 세력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혔던 세력이. 그게 바로 친문이에요. 친문. 쉽게 말해서 수박, 문조털레이오입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지금 뚫고 올라온 겁니다. 저기 이재명은 보수만 때린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엄청나게 그것을 갈궜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도 개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이트에 가보면요, 이를 갈고 있어요.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들 말로는 문재인이나 그쪽 문조털레이오가 이재명을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되갚아야 된다. 그 어떤 그 복수심이랄까 그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 사태 속에서 이재명의 본심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은 굴러온 돌이에요. 이 민주당이 주류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박힌 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라도 김대중, 그리고 이제 노무현 세력들. 이쪽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양대 세력인데, 근데 그 양대 세력 중에서도 노무현 세력이 이제 원탑입니다. 가장 커요, 지금은. 그런데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게 이재명이죠. 근데 이게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을 다 빼내버렸네. 근데 그 박힌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박들이죠. 문조 틀레이유죠. 그 문조 틀레이유에 들어가 있는 게 이 정청래입니다. 그동안 그걸 숨기고 있었죠. 이재명이가 당대표 할 때는 거기 뭐, 살살거리면서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알랑방구 끼고 이재명 사람인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숨기고 있었다. 구밀복구입니다. 칼을 감추고 입에는 꿀을 바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이들 사이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모든 게 지금 이게 이제 이 판가름 나는 게 이번에 일종의 대회전인데 8월 전당대회다. 근데 이대로 가게 되면 이길지 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1인 1표제 이대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 정청래도 만만치 않은 게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들고 나온 카드가 노무현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당 안에서 최대 이 전체 뭐랄까 배경은 바로 노무현 세력이거든요.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실제 노무현하고 조금 관계가 깊은 것이 이재명은 노무현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뭐 거기는 뭐 서로 간에 만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을 비롯해서 큰 어떤 흐름이 하나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게 여기 또 정청래고요. 또 정청래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강성 당원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거든. 완전 박탈. 그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정성호 이 라인은요. 검찰이 그래도 보안 수사권은 가져야 된다 이 입장이거든. 그 보안 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게 여기 정청래죠. 이걸 갖고 또 각을 세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 강성 당원들에게 표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은 유한하다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니도 언제 간다라는 이야기죠. 니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하다가는 감옥 간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허리 90% 꺾고 이재명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 그냥 90도로 이렇게 폴도 인사하는 거 봤죠. 그러면서 또 이재명을 일러서 뭐 세계적인 지도자다,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 해줬지만 그거는 뭐 완전히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다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큰 한판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 밑에 보면요, 청와대 민정수석 한찬식, 홍보수석 성기용, 이번에 사회수석 김경자 대거 갈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이가 급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지율 좀 떨어졌잖아요. 지지율 떨어진 걸 갖고 엄청나게 호들갑 떨더라고. 난리 법석을 떤다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개가 지지율 때문이에요. 선거에서 크게 이기지 못한 것도 조금 연인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잖아요.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를 일단 뭐 분석은 했겠습니다만 일단 원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찾고 그리고 국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단 물갈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보직 중에 한 개가 바로 민정수석 아닙니까? 여기 봉욱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었거든요. 봉욱하면 천재로 유명한데 우병우와 두 사람이 같은 그 동기죠, 거의. 그 두 사람이 천재입니다. 우병우급이에요. 그 봉욱이가 어떤 면에서는 우병우보다도 약간 앞서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봉욱인데 이 봉욱이가 그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크게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잘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봉욱은 사람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잘라버리고 그 후임으로 새로운 인물을 이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주문하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이 흔들리고 있다. 내 지지율 떨어졌다. 빨리 복귀시켜라. 지지율 빨리 60%로 끌어올려. 이런 식으로 아마 주문을 했을 것으로 저 봅니다. 이재명이 지금 비상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그 자체가 이재명은 워낙 약점이 많고 언제든 이게 재판 재개가 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소 취소 이런 문제가 잘못 풀리게 되면은 이재명 한 방에 가거든. 그런데 그거 한 방에 안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요. 지지율이 튼튼해야 돼.
50%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비상사태야. 그리고 이것이 만일에 30%대로 떨어진다. 문재인도 두 번이나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현 역대. LH 사태 때, 조국 사태 때 떨어지더라고. 30%대로. 이재명도 문재인보다 지지율이 안 나와요. 이 무렵에 문재인은 70% 나왔거든. 지지율이 70%대 탄탄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70%대로 갔다니까. 근데 이재명은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4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 겁을 먹은 거야, 이재명도. 그래서 빨리 여기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칼을 아마 하나 뺄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내부, 여권 내부를 뭐 정리할 수 있는 칼도 하나 뽑을 것이고, 정청래가 절 말 듣지 않으면 정청래 뒷조사도 지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있으면 뭐 들고 나오겠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뭔가 또 다른 공세적인 뭐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이건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하죠. 자, 이게 벌써 심상치가 않잖아요. 친문 세력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게 벌써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를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정점식 청와대 수석급 개편의 김용범, 정동영부터 경질하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야,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만 참 이 중동 이란 사태 정말 해법이 없네요. 아니 MOU 체결 다 했잖아. 합의 다 했잖아요. 이제 본 계약만 체결하면 되는데 뭐 그새 하루도 안 가서 그냥 또 이렇게 되네. 공격하고 벌써 이스라엘은 때리고 그쪽에 또 뭐 그 헤즈볼라는 또 뭐 반격하고 뭐 난리야 또 벌써 호르무즈 재봉쇄 트럼프 합의 불발 시 미국이 통행세 또 걷겠다라면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듯한 이런 뉴스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뭐 했고요. 건너뜁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조선일보도 이걸 좀 다뤘더라고요. 송영길, 정청래, 너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고 출마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송영길의 생각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민석 자리에 지금 새로 총리가 이번에 뭐 한 무슨 여성이 이제 거기 이제 무혈 입상하더군요. 그게 뭐 청문회라고 하는 게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요구하는 자료도 주지 않고 뭐 그리고 또 그 정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정인들 다 그냥 막아버렸어. 그냥 그게 논란이 되면 이재명 지지율이 또 많이 떨어지거든요. 원래 청문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청문회 효과라는 게 그 절대 플러스 알파가 안 돼요. 보통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지지율이 또 한 5%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서 지지율 더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가령 40, 한 5, 6% 나오는데 여기서 한 5% 더 떨어지면 바로 30%대 코앞에 가 있잖아. 그러면 그야말로 패닉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 자체를 아예 하나만한 그 청문회, 물청문회를 만들어 버렸지. 그런데 이제 그런 총리 후보군 중에 한 명이 송영길입니다. 송영길. 근데 송영길이가 이번에는 어쨌거나 안 됐고 다음에 한 번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꾼이잖아요. 송영길은. 그야말로 지금 운동권 출신 중에 386 운동권 출신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공한 인물하면 이 송영길이라고 보는데 저는요. 인천시장도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벌써 6선, 인천시장. 요번에 이제 재보선에서 됐기 때문에 6선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당대표도 역임했고, 뭐, 그런 이만한 어떤 스펙이 없죠. 운동권 출신 중에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꿈이 없겠어요? 여차직 하면 정청래 아웃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들었습니다만 당대표 노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송영길이도 꿈은 대통령이거든. 당대표 딱 되면은 이번 당대표는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끝발 죽입니다. 여당 대표가요. 공천권이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는 여당 대표하고 국회의원 공천권이 없는 여당 대표는 천지차이입니다. 국회의원인 공천권이 없는 여당 대표는 그냥 그저 그런 그냥 대통령의 따까리 정도. 그런데 공천권을 딱 쥐인 그 당대표는요. 그게 대통령급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이. 여당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당대표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나오면 내 출마 개연성 훨씬 크죠. 너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집권 여당은 정부와 한몸돼 국정 책임지는 정치 집단인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은 이재명에게 태클을 걸고 있다. 꺼져라 이런 이야기고요. 장관보다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 당 무너지면 대통령 레임드가 온다. 바로 이거죠. 근데 정청래가 끝까지 잘 싸워주기를 우리는 이제 희망해야 됩니다. 정청래가 허지부지 이제 무너져 버리면 이재명의 레임드 기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나중에 옵니다. 지금 당장 안 온다고 그렇게 되면은.
자, 우원식은 불출마 선언했고요. 상처 분열 아닌 하나 된 민주당으로 가자. 정청래 그렇지만 꿋꿋하게 우리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김민석 총리 이기는 민주당 위한 분기점에 와 있다. 정청래는 꿋꿋하게 지금 출마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아.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은 좋지 않은데 당원들 믿고 당원 믿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심을 따르라. 당심은 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지금 여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일이죠. 여기서 어떤 지각 변동이 터져야지만이 대한민국에 기적이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워낙 이들이 큰 힘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회 거의 뭐 3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범여권 전체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뭔가 큰 어떤 파열음이 터져야지만이 기적이 터진다라는 그런 뭐 입장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